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페덱스 폭락 사태에 감춰진 진짜 진실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페덱스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 외로 13%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페덱스 실적 쇼크의 시간 외에서 급락. 다국적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주가가 장 마감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게 급락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최대 13%까지 갔는데 차트 보면은 그냥 장난 아닙니다.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 감소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 그러니까 물량은 줄어들어서 이제 매출도 줄어들고 거기다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좀 요게 이제 실적이 악화된 원인이다. 월가의 전망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이 예상치의 밑돈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서 크게 빠졌다. 근데 이 페덱스가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뉴욕 증시 페덱스 실적 발표가 글로벌 경기에 가늠좌다. 이렇게 한경 코리아마켓에서도 기사가 나온 만큼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페덱스 실적을 정말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페덱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에요, 쿠팡. 전 세계 쿠팡 같은 회사입니다. 글로벌 운송 기업인데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결국 잘 굴러간다라면 소비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 배송 누가 해요? 택배 회사가 하겠죠. 그래서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택배 회사가 바쁘다라는 걸 의미하고 택배 회사의 실적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덱스도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예요. 그래서 운송업은 건설업에 이어서 운송업도 경제와 주가의 나침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덱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주요하게 참고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밋 케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만 유튜버인데 페덱스의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알렸다. 6월부터 8월까지의 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면서 더불어 미래 전망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가이던스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저렴한 배송 옵션으로 변경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 3개입니다. 사람들이 더 저렴한 배송 옵션으로 변경을 하면서 수요 트렌드가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고객들이 또 저렴한 제품을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페덱스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매출이 확실하게 감소하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의 상황이면 사실 24년도에도 매출이 정체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게 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물가가 과거 대비해서 25%에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뭐 8%, 7%, 5%뭐 이렇게 찍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로 물가가 올라간 게 25%에서 50% 정도 된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 원짜리의 어떤 제품이 12,500원에서 15,000원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의 매출도 이만큼은 늘었어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못 늘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만큼 기업의 매출 높아졌어야 구매력을 고려했을 때 똔똔이라는 거예요. 높아졌으면 그만큼 회사 매출도 내 자산도 뭐도 다 늘어났어야 됩니다. 왜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때요? 페덱스의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늘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급감한 것이나 또 다름이 없다. 왜냐? 물가는 올랐는데 회사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과거 대비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 페덱스의 실적으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참고해보면 페덱스는 경제 상황의 선행 지표로 간주된다. 월가에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좀 약한 지침을 제공을 했다. 약한 가이던스를 보여줬고 1분기의 수요 환경이 예상보다 어려웠으며 특히 미국의 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게 비즈니스에 압박을 가했다. 즉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들도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페덱스의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저수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는데 이게 자체가 좋은 거 아니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만 원짜리 그릇 살 거 2만 원짜리 사게 되고요. 10만 원짜리 밥 먹을 거 20만 원짜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익 서비스, 즉 사람들이
백화점 안 가고 다이소에 간다는 거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낄 때 일반적으로 더 낮은 요금으로 배송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이제 비용이 낮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수익 서비스, 그러니까 좀 이제 돈이 덜 남는 이런 서비스의 수요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저렴한 배송 서비스를 애용할 정도로 쓸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라는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좀 함축해서 볼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쿠팡의 로켓 배송을 안 쓰고 이제 일반 배송을 쓰면서 이틀 3일 더 기다리더라도 소비자들이 돈을 더 적게 쓴다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물류량도 떨어져서 페덱스의 매출도 떨어지는데, 덩달아 로켓 배송 같은 것도 안 쓰게 되니까 더더욱 매출이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근데 앞으로도 더 안 좋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페덱스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경제가 안 좋다라는 확실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경제왕 김PB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슈퍼 트레이더들의 매수 전략을 공개하는 이런 자리를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소액 가지고서 500억, 1000억 이렇게 큰 돈을 만든, 몇 년도 안 돼서 이렇게 큰 돈을 만든 월가의 전설들의 매수 노하우, 요걸 좀 공개해드려 볼 건데, 매수만 잘해도 첫 단추 잘 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무료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1577-0471 1577-0471로 특강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제 개인 저축률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 정도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물가 상승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970년대 당시도 물가 상승률이 꽤나 높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저축률이 1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이제 막 잡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3%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저축하지 않고 돈들 다 어디로 갔냐? 모든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축률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돈 빼다가 다 주식에다 지금 다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예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은 5.3%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GDP를 기준으로 경제 규모를 보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이 거의 어때요? 지금 4분의 3을 거진 채웠다 싶을 정도, 거의 4분의 2.5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주식시장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증시가 굉장히 버블일 수가 있겠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의 결과물의 합산치가 이만큼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위가 중국인데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GDP가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인데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의 주식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건 중국이 저평가인가 미국이 고평가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뭐 이런 이제 중국 주식에 지금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침체가 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오게 되면 저는 중국이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뿐이지 향후에는 좀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돈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는 거의 기정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 이제 지금 GDP의 어떤 배분 비중을 보면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비율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은 계산을 해봤을 때 미국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이고 최소로 봐도 닷컴 버블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검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은 이거예요. 근데 잘 알겠는데 그럼 시장은 왜 오르는 거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고 고용시장도 안 좋다라고 하고 연일 지금 뭔가 안 좋은 이슈들이 경제에서 나오는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 이게 좀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딱 터지기 직전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사면 바로 내일 수익이 나는 시장이에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단기 투자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진짜 뭐 1, 2년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차라리 장기적인 분들은 현금 보유량을 최대한 늘리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단기로만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오늘 사면 내일 바로 막 상한가 맞고 막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어요. 광기의 끝에 달할 때. 투자자들의 광기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바로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들이 상승 변동성이 되게 안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수가 진짜 대공황처럼 떨어지려면 대공황 때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이 하이먼 미nsky 패턴의 마지막 광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쭉 시원하게 올려주는 이런 이제 우리가 광기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 광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버블장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장기로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 상승장에 잠깐 속아서 하락을 제대로 막고 많은 재산을 날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기서 돈 벌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돈을 빼서 현금화를 안 하고 더 돈을 막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빌려서 더 넣으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딱 미국 투자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좀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뭐 투자 시장에 어쨌든 생존만 해 있으면 돈 벌 기회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조급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금리 인하를 몇 퍼센트 정도 하냐에 따라서 증시 성과가 달라져요. 12개월 동안 봤을 때 S&P 500, 즉 미국 주가지수 기준으로 첫 금리 인하 0.25%다. 그럼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데 첫 금리 인하로 0.5% 빅컷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증시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15% 정도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두 번 있었는데 닷컴 버블이랑 금융위기 때 0.5% 인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경착륙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B컷 한다고 바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금리 인하인데 왜 시장 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처음 딱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이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한 몇 주 정도 지나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를 보면은 금리 인하하고 나서 한 4주 정도 시장이 강세가 나오더라고요. 즉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동안은 이제 시장이 조금 그래도 잘 버텨주다가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더 오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경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수익성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2021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우리 코로나 쇼크 때 뭐 대기업이나 뭐 IT 기업이나 이런 데 돈 많이 벌었잖아요. 뭐 마스크 회사, 뭐 제약 회사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대기업은 이 코로나의 수혜를 봤는데 어때요?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의 수혜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쇼크 이후로도 계속 수익성이 악화돼서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금융위기 이래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정도 수준까지 빠졌던 적은 금융위기 때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려 해도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왜냐? 중소기업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고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이 해요. 전 세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근데 이 1%에 비해서 정말 많은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급감하게 되면 일자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졸트부터 해가지고 일자리 감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시경제는 큰 흐름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거시경제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따라갑니다. 이건 코너스톤 리서치라는 유명한 리서치 펌에서 연구 결과까지 갖고 와서 제가 검증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즉 경제랑 주가는 장기적으로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럼 주가도 언젠간 안 좋아질 텐데 그게 당장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 거시적인 흐름을 3년 앞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큰 흐름을 쫓아야 되지만 미시적인 흐름, 당장 일주일, 당장 한 달 주가 어떻게 오를지 보려면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 그래서 저는 매크로랑 차트를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차트상 관점으로는 사실은
매수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거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 리스크라는 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조금 이제 많이 챙겨가는, 예전에 현금을 요만큼 챙겼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현금 비중 높여서 매매하면은 그것만 해도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페덱스 폭락 사태에 감춰진 진짜 진실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페덱스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 외로 13%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페덱스 실적 쇼크의 시간 외에서 급락. 다국적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주가가 장 마감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11% 넘게 급락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최대 13%까지 갔는데 차트 보면은 그냥 장난 아닙니다.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 감소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 그러니까 물량은 줄어들어서 이제 매출도 줄어들고 거기다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좀 요게 이제 실적이 악화된 원인이다. 월가의 전망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이 예상치의 밑돈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서 크게 빠졌다. 근데 이 페덱스가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뉴욕 증시 페덱스 실적 발표가 글로벌 경기에 가늠좌다, 이렇게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도 기사가 나온 만큼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페덱스 실적을 정말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페덱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에요. 쿠팡. 전 세계 쿠팡 같은 회사입니다. 글로벌 운송 기업인데,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결국 잘 굴러간다라면 소비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배송 누가 해요? 택배 회사가 하겠죠. 그래서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택배 회사가 바쁘다라는 걸 의미하고 택배 회사의 실적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덱스도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예요. 그래서 운송업은 건설업에 이어서 운송업도 경제와 주가의 나침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덱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주요하게 참고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밋 케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만 유튜버인데 페덱스의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알렸다. 6월부터 8월까지의 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면서 더불어 미래 전망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가이던스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저렴한 배송 옵션으로 변경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 3개입니다. 사람들이 더 저렴한 배송 옵션으로 변경을 하면서 수요 트렌드가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고객들이 또 저렴한 제품을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페덱스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매출이 확실하게 감소하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의 상황이면 사실 24년도에도 매출이 정체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게 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물가가 과거 대비해서 25%에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뭐 8%, 7%, 5% 뭐 이렇게 찍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로 물가가 올라간 게 25%에서 50% 정도 된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00원짜리의 어떤 제품이 12,500원에서 15,000원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의 매출도 이만큼은 늘었어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못 늘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만큼 기업의 매출 높아졌어야 구매력을 고려했을 때 똔똔이라는 거예요. 높아졌으면 그만큼 회사 매출도 내 자산도 뭐도 다 늘어났어야 됩니다. 왜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때요? 페덱스의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늘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급감한 것이나 또 다름이 없다. 왜냐? 물가는 올랐는데 회사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과거 대비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 페덱스의 실적으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참고해보면 페덱스는 경제 상황의 선행 지표로 간주된다. 월가에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좀 약한 지침을 제공을 했다. 약한 가이던스를 보여줬고, 1분기의 수요 환경이 예상보다 어려웠으며 특히 미국의 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게 비즈니스에 압박을 가했다. 즉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들도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페덱스의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저수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는데 이게 자체가 좋은 거 아니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10,000원짜리 그릇 살 거 20,000원짜리 사게 되고요. 10만원짜리 밥 먹을 거 20만원짜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익 서비스, 즉 사람들이 백화점 안 가고 다이소에 간다는 거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낄 때 일반적으로 더 낮은 요금으로 배송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이제 비용이 낮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수익 서비스, 그러니까 좀 이제 돈이 덜 남는 이런 서비스의 수요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저렴한 배송 서비스를 애용할 정도로 쓸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라는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좀 함축해서 볼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쿠팡의 로켓 배송을 안 쓰고 이제 일반 배송을 쓰면서 이틀 3일 더 기다리더라도 소비자들이 돈을 더 적게 쓴다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물류량도 떨어져서 페덱스의 매출도 떨어지는데, 덩달아 로켓 배송 같은 것도 안 쓰게 되니까 더더욱 매출이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근데 앞으로도 더 안 좋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페덱스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경제가 안 좋다라는 확실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경제관 김PB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슈퍼 트레이더들의 매수 전략을 공개하는 이런 자리를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소액 가지고서 500억, 1000억 이렇게 큰 돈을 만든, 몇 년도 안 돼서 이렇게 큰 돈을 만든 월가의 전설들의 매수 노하우, 요걸 좀 공개해드려 볼 건데, 매수만 잘해도 첫 단추 잘 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무료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1577-0471 1577-0471로 특강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 보면 지금 이제 개인 저축률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 정도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물가 상승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970년대 당시도 물가 상승률이 꽤나 높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저축률이 1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이제 막 잡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3%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저축하지 않고 돈들 다 어디로 갔냐? 모든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축률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돈 빼다가 다 주식에다 지금 다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예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은 5.3%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GDP를 기준으로 경제 규모를 보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이 거의 어때요? 지금 4분의 3을 거진 채웠다 싶을 정도, 거의 4분의 2.5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주식시장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증시가 굉장히 버블일 수가 있겠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의 결과물의 합산치가 이만큼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위가 중국인데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GDP가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인데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의 주식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건 중국이 저평가인가 미국이 고평가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뭐 이런 이제 중국 주식에 지금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침체가 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오게 되면 저는 중국이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뿐이지 향후에는 좀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돈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는 거의 기정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 이제 지금 GDP의 어떤 배분 비중을 보면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비율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은 계산을 해봤을 때 미국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이고 최소로 봐도 닷컴 버블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검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이거예요. 근데 잘 알겠는데 그럼 시장은 왜 오르는 거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고 고용시장도 안 좋다라고 하고 연일 지금 뭔가 안 좋은 이슈들이 경제에서 나오는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 이게 좀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딱 터지기 직전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사면 바로 내일 수익이 나는 시장이에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단기 투자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진짜 뭐 1, 2년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차라리 장기적인 분들은 현금 보유량을 최대한 늘리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단기로만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오늘 사면 내일 바로 막 상한가 맞고 막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어요. 광기의 끝에 달할 때. 투자자들의 광기가 최대치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바로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들이 상승 변동성이 되게 안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수가 진짜 대공황처럼 떨어지려면 대공황 때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이 하이먼 미nsky 패턴의 마지막 광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쭉 시원하게 올려주는 이런 이제 우리가 광기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 광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버블장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장기로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 상승장에 잠깐 속아서 하락을 제대로 막고 많은 재산을 날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기서 돈 벌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돈을 빼서 현금화를 안 하고 더 돈을 막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빌려서 더 넣으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딱 미국 투자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좀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뭐 투자 시장에 어쨌든 생존만 해 있으면 돈 벌 기회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조급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금리 인하를 몇 퍼센트 정도 하냐에 따라서 증시 성과가 달라져요. 12개월 동안 봤을 때 S&P 500, 즉 미국 주가지수 기준으로 첫 금리 인하 0.25%다. 그럼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데 첫 금리 인하로 0.5% 빅컷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증시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15% 정도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두 번 있었는데 닷컴 버블이랑 금융위기 때 0.5% 인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경착륙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B컷 한다고 바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금리 인하인데 왜 시장 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처음 딱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이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한 몇 주 정도 지나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를 보면은 금리 인하하고 나서 한 4주 정도 시장이 강세가 나오더라고요. 즉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동안은 이제 시장이 조금 그래도 잘 버텨주다가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더 오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경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수익성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2021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우리 코로나 쇼크 때 뭐 대기업이나 뭐 IT 기업이나 이런 데 돈 많이 벌었잖아요. 뭐 마스크 회사, 뭐 제약 회사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대기업은 이 코로나의 수혜를 봤는데 어때요?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의 수혜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쇼크 이후로도 계속 수익성이 악화돼서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금융위기 이래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정도 수준까지 빠졌던 적은 금융위기 때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려 해도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왜냐? 중소기업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고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이 해요. 전 세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근데 이 1%에 비해서 정말 많은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급감하게 되면 일자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졸트부터 해가지고 일자리 감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시경제는 큰 흐름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거시경제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따라갑니다. 이건 코너스톤 리서치라는 유명한 리서치 펌에서 연구 결과까지 갖고 와서 제가 검증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즉 경제랑 주가는 장기적으로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럼 주가도 언젠간 안 좋아질 텐데 그게 당장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 거시적인 흐름을 3년 앞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큰 흐름을 쫓아야 되지만 미시적인 흐름, 당장 일주일, 당장 한 달 주가 어떻게 오를지 보려면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 그래서 저는 매크로랑 차트를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차트상 관점으로는 사실은 매수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 리스크라는 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조금 이제 많이 챙겨가는, 예전에 현금을 요만큼 챙겼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현금 비중 높여서 매매하면은 그것만 해도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